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밤 11시 30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규 주식 방송은 아니고요. 간단한 시황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에 젊은 부자들이 주최하는 비트코인 책 저자 직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내일 그 나스닥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담아서 전문가의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강연을 하시는 분은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한태봉 선생님이라고 증권사 지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그만큼 어느 정도는 검증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 3,000분 가까이 2,800분 정도 구독을 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드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할 때는 가능한 요일을 좀 정하고 싶었는데 직장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스케줄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딱 요일을 정해서 방송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은 주식 방송은 월, 수, 금 3일을 좀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지금 한 1시간 지나면 수요일인데 아마도 내일 수요일 한 2, 3시 정도 방송 준비해 갖고 하면 그 정도에 올리고 잠을 잘 것 같고 어쨌든 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이렇게 3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월요일 장 시작할 때라든지 뭐 수요일 장 시작할 때 이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서 하실 수가 있어서 뭐 반드시 실시간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아무래도 저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 특히나 중대형주 중심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좀 편하게 찍을 수 있는 방송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운동 브이로그, 뭐 대전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서 그때 차 안에서 재테크 주제로 라이브 방송, 또 이렇게 재테크 전문가들과의 뭐 먹방 인터뷰 정도로 이렇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매일 할 이유는 사실 없는데 그 유튜브 알고리즘상 아무래도 이렇게 매일 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노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겸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다양하게 좀 콘텐츠를 뭐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MTS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대로 사실은 그 제가 정규 방송에는 아무래도 자료들을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MTSR 하는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다 100% 애드립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버벅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일단 보면 종합지수가 오늘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3169, 그래서 3200에 다가가고 있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한 1.6에서 7 사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환율도 뭐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 수준, 그리고 외국인 수급, 뭐 기관 수급 이런 것들만 되면은 3,200은 넘을 수 있다고 저도 지난 방송 그리고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가 무려 1.22%나 상승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약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확실하게 오늘의 장세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개별 종목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나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어저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1000포인트를 넘었고 오늘도 일정 부분 상승을 해서 특히나 오늘은 뭐 이런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승분이 좀 있었어요. 제약에 2.48%나 증가를 하고 해서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의 그런 공약들도 있었고 뭐 노래방에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를 설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다시 좀 최근에 좀 침체됐었던 1월 때부터 침체돼 있었던 제약 바이오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해외 암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코스피 시총을 보면은 시총 12기업 삼성전자 오늘 1% 가까이 움직였고요.
SK 하이닉스는 장 초에는 조금 별로였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상승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그래프가 좋아진 모습이었고, 그리고 네이버, 뭐 카카오는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이고 분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LG화학 어저께 SK이노베이션 그 일요일에 에너지 솔루션과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거기에 대한 콘텐츠도 올렸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어저께 한 13%인가 14% 정도 상승을 했죠. 장초내는 한 18%까지 올라갔었고, 그런데 LG화학은 반면 못 올라갔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몰리면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많이 샀죠. 이제 이런 트렌드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HTS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수급 정도만 판단을 해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급 쌍끌이로 많이 들어왔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뭐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이 작년처럼 뭐 코스피 뭐 2000에서 3000 올라가고 이럴 때 하고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조정장에서는 오를 때는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반면 보면은 제가 이제 주제별로 좀 정리해 놓은 걸 일단 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계속 약세였었는데 오랜만에 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아무래도 삼성 SDI, 어제 좀 하락했었던 삼성 SDI가 좀 상승을 했고, 그 외에 소부장 기업들은 사실은 뭐 많이 올라갔다고 보긴 어렵고요. 사실 저는 이제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그 반도체 회의, 거기에 조금 주목을 했었는데, 그냥 뭐 일정 부분은 어쨌든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조금 미국 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독려 정도, 압박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 어제 좀 주가가 올랐었죠. 아무래도 원익 IPS라든지 유니셈이라든지 좀 실리콘웍스 이런 것들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뭐 개별 종목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어제는 이제 PSK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이제 못 오른, 오히려 이제 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일정 부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자재,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리는 게 성장주와 아무래도 가치주는 상충관계에 있어서, 오늘처럼 성장주가 많이 가는 날들은 반면 이 가치주의자 경기 민감주인 이런 건설 섹터, 뭐 해운 섹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이란 건 한정이 돼 있는데 한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반대쪽은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시멘트나 이쪽도 사실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뭐 1%에서 뭐 0.3%이 정도로 그냥 무난한 조정 정도였고, 대선주 같은 경우도 윤석열 그 예전 청장이 아침에,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침에 여론조사는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그래서 장초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막판에 가면서 좀 빠지는 그런 형국이었고, 아무래도 항상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철강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방송을 했었던 동국제강이 오늘도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도 어쨌든 많이 올랐다. 항상 월봉을 제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죠. 다른 피어 그룹들과 비교를 해서 월봉이 보면은 이번 달에만 해도 39%, 이번 달 사실 며칠 되지도 않죠. 거래일로 따지면은 한 6일밖에 안 되는데도 이 정도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도 51%나 올랐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성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아베 스틸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프 자체는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항상 좋게 보고 있고, 이런 사실 그래프가 흔치는 않거든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보고요. 세아베 스틸 같은 경우는 동국제강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달 26%, 지지난달에도 2월 달에도 20%, 이번 달에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부분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상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이런 상승세가 좋았는데 일정 부분 오늘은 조정을 겪었고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성장주가 잘 갔기 때문에 오늘은 가치주가 좀 쉬어가는 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건설 전체 섹터도 그렇고 최근에 좋았던 가치주 섹터가 다 조정을 겪고 있잖아요. 해양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내 종목에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한 2주 전에 좀 많이 강조를 했었던 실적주들도 지금은 사실은 그 2주 동안 실적이 다 반영이 됐어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이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소개가 되잖아요. 그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은 이렇게 이번 오늘처럼 뭐 2차 전지 섹터가 잘 나갈 때는 그럴 때는 당연히 쉬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반면에 2주 동안 2차 전지 섹터는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른 거고 이렇게 오늘 전기차, 전장 섹터도 별로 안 올랐죠. 거의 조정이었다고 보실 수 있고 근데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종목 섹터가 좀 강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들이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좀 못 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어제도 뭐 한 13% 정도 올랐고 12% 정도 올랐고 오늘도 4%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도 전고점 대비하면은 여전히 약 한 18% 정도 빠져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상승할 수는 없고 당연히 조정과 상승을 거쳐가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해 가겠죠. 로봇 사업, 뭐 항공우주 이런 것들도 현재는 다 아직은 못 가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최근에 좋았었던 두나무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최근에 과열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물론 내일 코인베이스 상장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두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오늘 마이너스 18% 정도 됐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담았고요. 뭐 물론 뭐 내일 올릴지 안 올릴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창투사라든지 이런 상장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좀 많이 올랐었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최근 급등했었던 이유도 두나무의 지분, 두나무라는 곳은 이제 그 가상화폐 업비트의 그 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가 만약이라도 쿠팡처럼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그만큼 수십 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8%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은 뭐한 6% 정도 지분을 보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분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그만큼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하지만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80% 정도 오르긴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오늘 같은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감내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사실. 월봉으로만 보셔도 지난달에 52%, 올해 이번 달에 28%나 올랐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시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그래요. 성장주가 많이 가는 날은 이렇게 가치주,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건설, 해운 이런 섹터가 좀 덜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테마주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주식들 정말 동전주 이런 거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다 재무제표가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 곳들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당연히 중장기로 보유하기에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소개를 할게요. 그 네이버에 그 저희 젊은 부자들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도 사실 강의가 있는데 다 찼어요. 내일 강의는 지금 25명 다 찼고 저희는 그 강연업으로 허가가 받은 곳이라서 현재 그 5인 이상 대상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모임을 하진 않고 이제 강의만 하고서 이제 각자 귀가를 하게 되는 형태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써 있는데 이 책이에요. 비트코인을 담아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아라. 그래서 증권사 지점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앞부분에 서문을 써놓은 것처럼 사실 저는 지인이라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많이 바라보거든요. 아무래도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특히나 최근에 뭐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투기적인 성향도 일부 띄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었던 강의예요. 약간 경제학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20년 가까이 재직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내공도 많이 느껴지는 강의였고 어쨌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제 이건 생각을 짧게 써놓은 건데, 화폐, 가상화폐, 뭐 CDBC, 최근에 이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 변천사서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증시 트렌드, 완전자산이 금과의 비교, 결국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강의안을 짰던 게 저는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중에 비트코인 책들도 제가 한두 권 정도는 봤는데, 사실은 뭐 차트 매매에 조금 더 가깝고 자기 영웅담을 소개하는 글이 많았다면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어쨌든 한 5% 정도, 한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는 이렇게 비트코인, 다른 것들은 사실 별로 추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을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상식이나 뭐 이런 경제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알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가 열리는 장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죠. 그 북카페 세모 건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 공개되어 있는 글이니까요. 한번 보고서 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던, 정기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좀 하려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잠깐 나스닥까지만 한번 보고 갈까요? 이왕 킨 김에 비약금도 많이 오르네요. 여전히 전기차 섹터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의 성장주 끝판왕, 기술주 거품의 끝판왕이라고 이 섹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지만, 나머지 피스코부터 시작해서 이 카누 뭐 이런 것들, 로스탄 모터스, 저도 투자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회복되면은 미국 주식 말 그대로 국채 금리에 따른 미국 증시 성장주 하락은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인데, 오늘도 역시나 좀 빠지고 있고요. 다우존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가치주의 이런 대명사들, 비자, 다우존스 이런 금융주, 월마트 이런 것들도 장초에는 사실 뭐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 외에 오히려 요새 팡주가 이렇게 굉장히 좋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1등, 각 분야에서 1등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들도 하나의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짧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 방송 마칠게요. 법학자 손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